중요한 건 학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이 성적은 한 패스할 정도로 만들어 두시고, 제일 중요한 게 영어예요. 지금 말씀을 매니저급으로 승진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현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시려면 중요한 게 영어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어고,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면 매니저급으로 절대 못 가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뭐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나와서 통역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초적인 뭐 이런 거 뭐 해외에서 맞춰줘야 되는 뭐 그런 예외적인 게 아니라면, 여기 현지 회사에 취업하고 특히 관리자급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영어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좀 잘하셔야 돼요. 잘하는 기준이 막 유창하게 막 진짜 막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똑바로 전달하고 상대방한테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어야죠. 일단 그게 영어 잘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이 어느 정도 문법 broken English가 될지언정 상대방이 다 알아듣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영어는 진짜 족도 못하는데 발음 이런 것만 좀, 영국식 발음 뭐 비교 뭐 미국식 발음 비교 이런 것만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진짜 잘 쓰지도 않는 표현 있죠. 막 특이한 표현들, 그런 거 어디 미드에서 한번 나왔다고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거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아주 쉬운 표현도 어떻게 쉽게 표현을 하고 상대방한테 알아듣게끔, 그게 중요한 거지. 막 진짜 어디 미드에서 나오는 뭐 프렌즈나 뭐 아니면 그런 데서 나오는 표현 하나 두 개 익혔다고 해서 영어가 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런 건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진짜 마지막 어느 정도 기초 뼈대가 다 됐고 나서 조미료를 몇 개 뿌리는 표현이지, 그거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되시려면 중요한 거는 영어를 좋은 탄탄한 뼈대, 기초 체력 이런 거를 잘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걸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영어가 늘까요? 기억에도 잘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늘겠죠. 조금씩 조금씩. 제일 추천드린 방법은 일단 단어, 해커스 복화나 아니면 이런 책들 있죠. 그런 거 미친 듯이 다 외우고, 동의어, 문장 자체를 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통째로 다 씹어먹고. 그게 안 되면 일단 그 다음 단계인 리딩이나 아니면 리스닝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됐다, 단어가 어느 정도 되고 기초가 좀 쌓인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안 보면 영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 미드 이런 거를 보셔도 느는 속도가 정말 서서히 늘어요. 서서히. 근데 책을 보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늡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책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처음에 이제 쉬운 책부터 보셔야겠죠. 이제 왜냐면 책이랑 가까워지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책도 계속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면 그것도 계속 보시고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계에 있는 그 천장을 뚫고 딱 나가기 어려워요. 현지인들이랑 딱 부딪혀서 아무 위화감이 조성이 안 돼야 되는데, 관리자로서.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뻔한 영어만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뻔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을 전 되게 많이 봤어요. 이 캐나다에서든 아니면 뭐 영어를 좀 하는 이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Can I get a tall iced Americano? 처음에 조금 호구조사 좀 하다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좀 하다가 심도 있는 대화로 넘어가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유학 오죠, 여러분들. 컬리지 아니면은 어학연수 와요. 술 먹으러 갑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뭐 영어 느는 거지, 같이 놀면서. 좋아요. 좋은데 내가 친구, 그 외국인 현지 캐나다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를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냥 호구조사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끊기지 않게 알아듣고 하려면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진짜 많이 보시고,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 하실 때도 대화를 하시면서 그냥 헤헤거리면서 대화하지 마시고,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 딱 짚고 넘어가고, 이거 무슨 표현이야? 천천히 얘기해달라.
이 한국 사람들 대화하는 걸 딱 보면은 하하하 하면서 넘어가 그냥.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미안하니까 상대방한테 다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아씨 나 또 못 알아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아들으려면 뭘 해야 되냐? 책을 보세요. 책. 듣기를 하려면 일단 책으로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머릿속에 미친 듯이 주입을 하셔야 되고 주입식 공부예요, 영어는. 그리고 나서 듣기 공부를 합니다. 뉴스도 보고 테드톡 이런 것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시고 계속 보고 따라하고 미친 듯이 따라하고 미드 같은 거 그때 하는 거예요. 미드는 이제 책을 한 권 보고 미드를 또 보면은 더 들려요. 그리고 한 권을 더 보면 더 많이 들려. 한 10권, 20권 보세요. 책을.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들려. 근데 이 책 보는 것도 지금 어떤 분이 책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를 그냥 사서 봐요. 그런 경우도 많고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면 막혀요. 이게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가요. 그런 책 보지 마시고 쉬운 책부터 보십시오. 진짜 쉬운 책부터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IELTS 이런 걸 추천드리는 게 IELTS에 나오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 되게 학습하기 되게 좋거든요. 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유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IELTS 나오는 그 지문, 토플 이런 데 나오는 지문들이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시면서 다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준이면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히겠죠. 처음에 한 10장 보는데도 몇 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한 권이 다 읽혀요. 몇 달이 걸려도 해보세요. 그거 다 읽으시면 다른 책을 또 보시고 아니면 한 책을 봤던 거를 또 보셔도 되고 소리 내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1년이 안 걸려요. 여러분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로 될 수 있는 이제 영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영어 수준. 그 라이팅도 물론 당연히 겸행을 하셔야겠죠. 일단 듣기 이전에 읽기예요. 읽기가 안 되면 듣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고 자란 애들은 듣기가 먼저겠죠. 당연히. 모국어니까. 말하기가 되고 말하기가 듣기랑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역으로 제일 빨리 늘게 하려면 저는 읽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영어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근데 미드로 이제 영어를 실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제가 안 는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미드를 이 현지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드 뉴스 틀고 미드 보고 밤 늦게까지 그럴 자신 있어요? 봐봤자 하루에 한두 시간 아니에요? 아니면은 길게 볼 거면은 자막 틀어놓고 보고 만약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미드 듣고 미친 듯이 계속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듣고 따라 하시면 늘어요. 왜 안 늘겠어요? 미드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끔 유튜버 이런 데 보면은 미드 뭐 1500편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하지 않는 이상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보라는 거고 왜냐면 책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영어 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대 중반 3인 가족인데 영주권이 먼저일까요? 영주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먼저일까요? DHY님 그 질문 잘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이 3인 가족이면은 와이프분이랑 자녀분 한 분 계신 건가요? 실례지만 돈을 좀 많이 모아 놓으셨어요? 돈을 어느 정도 모으셨다면 컬리지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30대잖아요. 5월 일단 자격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30대 분들 이상은 유학 이민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돈이 있으니까 일단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보셨고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현실 파악 아니면 그런 게 좀 빠르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대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유학 후 이민 괜찮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 힘든 경험도 많이 해보셨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돈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 1.8억 이런 거 같은데 많이 모으셨네. 남편분이든 와이프분이든 먼저 학교를
가시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픈 워크 퍼밋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돈을 버시고 최대한 벌면서 악착같이 벌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영어입니다. 영어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영어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는 저는 돈이랑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영어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렇다기보다 직장 생활의 난이도가 확 낮아져요.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 난이도는 사실 되게 낮은 편이에요. 한국에 비하면. 한국이 예를 들어서 10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캐나다는 제가 볼 때는 한 글쎄요 이게 직책이나 아니면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6에서 한 8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던 근면 성실함, 그 다음에 그 노력, 회사 다니면서도 자격증 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회생활, 그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약간 지각 안 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그 정도만 해도 사회생활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엄청 수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영어가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아쉬운 게 이것 때문에 요 쉬운 걸 못 깨요. 그러니까 요게 1탄 게임인데 게임으로 치면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비디오 게임을 슈퍼마리오든 뭐든 1탄, 2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 게임들 보면 1탄이 영어예요. 1탄. 그리고 2탄은 사회생활. 그러니까 이 쉬운 게임이 뒤에 있고 앞에 어려운 게임이 있는데 이걸 못 깨서 뒤에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승진, 뭐 스카웃, 뭐 급여 인상 진짜 캐나다는 그냥 정말 잘해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영어 1탄 깨고 어느 정도 경력 쌓잖아요. 사장님한테 급여 인상해달라 그래봐요. 잘해줘요. 웬만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인건비가 높은 이유가 이게 물론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가랑 웨이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흔히 경제에서 이게 좀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웨이지 프로덕티비티 대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캐나다에 왔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급여 인상 정말 안 해주잖아요. 진짜 1년에 뭐 잘해줘봤자 뭐 10% 됩니까? 안 될 거예요. 한 5% 정도가 가장 흔하죠.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한 4, 5%이 정도 1년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 현지 회사 가셔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 이 컬리지 가셔서 지금 30대시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좋은 기술을 하나 얻으시고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 하나 습득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영어 잘 하시고 웨이지를 조금씩 올리세요. 이 사장님이랑 근데 이걸 협상을 하시려면 급여 협상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영어예요. 다시 왜 내가 이거를 급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냐. 이걸 잘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뭘 했고 뭘 할 수 있고 내년에 뭘 할 거고 그러니까 올려달라. 그 학교 다니시고 정착하느라 그 시간 많이 들일 거 아닙니까? 한 최소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년에서 그 까먹은 시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영어랑 공부하세요. 그리고 인맥 진짜 중요해요. 인맥이 사실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인맥 쌓으려면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영어. 결국 영어네. 언어가 안 되면 여기서 결국 한인 사회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한인 사회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한인 사회에 있으려면 아무래도 굳이 캐나다에 올 이유가 있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한인 사회를 딱 이렇게 이 우물 밖을 나가면 한인 사회라는 우물 밖을 나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 막 저 같은 제 또래인데 한인 회사에 막 계속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 이런 경험도 해볼 수 있는데 캐나다 회사에서는 이건 제가 뭐 말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최고예요. 영어만 되면 저는 돈 어느 정도 투자해서 캐나다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캐나다 오지 말라 맨날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왜냐면 와서 영어를 안 하려 그러니까. 근데 영어를 안 하려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올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유튜브 영상 제가 이전까지 올린 거 보면 그리고 많은 분들도 여기 오면 역이민 합니다. 망합니다. 힘듭니다. 서민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안 돼서 하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여러분들 막 엄청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 말만 알아들어도 말하는 거 어느 정도 한국 악센트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들 그렇게 살고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이민자들 보면은 돈 잘 버시는 진짜 뭐 임원으로 있으신 분들도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인종차별하는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뭐 저기 필리핀 이런 데서 와서 영어 잘하고 일 성실히 하니까 올라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캐나다에서 교육받고 나중에. 사우스파크 같은 거 한번 봤는데 말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 정도가 원어민 수준일까요? But only after you check all the freezers, which are right over there and need to always be set to 0 degrees. 빠를 거예요, 약간.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속도만 빠르지 딕션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아듣기는 오히려 편해요. 그리고 어려운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듣기를 하다 보면 말하는 속도보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한계에 부딪히냐. 원어민이 아닌 사람도 있죠. 논네이티브 스피커들.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워. 누가 있을까요? 특히 캐나다에는 엄청 많죠. 엄청. 인도. 발음이 액센트가 되게 띡하죠. 되게. 뭐 남미, 필리핀, 중국, 베트남, 뭐 한국도 그렇고 되게 유럽, 아프리카 이런 악센트들을 여러분들을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 캐나다 네이티브는 종국에는 정말 쉬워져요. 정말 쉽다. 얘네들 대화하기 제일 난이도가 제일 낮은 애들이에요. 하급이면 하급. 캐나다 네이티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얘네들 좀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 토론토는 여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200개국 국가 사람들 다 찾을 수 있어요. 토론토에서.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까 못할까요? 물론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보세요.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아니면 학교에 갔어요. 남미, 중남미 특히. 저는 옛날에 충격적이었던 게 중남미에서 캐리비안 출신 친구가 있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발음이 뭐야 저게.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 캐나다 애들은 얘네들이랑 대화했을 때 다 알아들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현지인들은 다 알아듣는데 내 말은 오히려 못 알아듣고 캐나다 애들이랑 미국 애들이랑 뭐 영어권 국가 애들은 얘네들 하는 말 다 알아듣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 얘네들 말을. 그리고 발음 핑계를 대고 있어. 그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댓글이 달렸냐면 아니 캐나다 와서 캐나다에서 캐나다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 새끼들 말을 왜 알아들어야 돼요? 이 새끼들 말을 왜 제가 얘네들 발음까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거는 캐나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캐나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캐나다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캐나다인은 이런 사람이 캐나다인이죠. 캐나다인. 백인들. 근데 실제 캐네디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캐나다예요. 이게. 동남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안 있고 이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오시려면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될 게 캐나다 사람은 백인일 거야. 흑인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캐나다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게 캐나다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백인 비중이 많아요. 한국인들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캐나다인은 그래서 이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유학권 관련된 이렇게 네이버나 아니면 블로그, 유튜브 저희 클래스에는 캐나다인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요. 한국인이 얼마나 있고 인도인들이 걔네들 국적 다 봤어요? 언제? 걔네들 여권 보면은 캐나다인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멜팅 팟이 피넛버터님 잘 말씀하셨는데 인종 용광로 이게 멜팅 팟이라 그러죠. 캐나다에서 백인을 찾으면 특히 토론토에 오셨는데 토론토에서 백인을 찾는다? 어디 홈스테이인데 캐나다 맘 근데 왜 백인이 아니고 왜 필리핀 홈스테이 맘이 있어요? 아니 왜 난 홈스테이 분명히 캐나다인이라 그랬는데 왜 백인이 아니에요? 그 진짜 미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그거는. 캐나다에서는 필리핀 사람들도 캐나다 사람이고 한국인들도 캐나다 사람이고 너 캐나다 사람이니? Are you Canadian? 물어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얘기해요. Yes, I'm Canadi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 발음으로. 물론 너 백그라운드가 어디야? I'm from India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이 편견을 제가 깨라고 좀 약간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얘네들 물어보면 너 어디서 왔어? 하면은 인디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캐나다인은 백인이다 아니면 일부 흑인이다. 그 서양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서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게 캐나다고
한국이 생각하는 캐나다는 백인이죠, 거의. 근데 인종 비율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캐나다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악센트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영어를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대화를 하고 인종차별을 안 당하고 하시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인종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동성애자나 아니면은 퀴어, LGBTQ에 대한 관대함이 없으면 여기서 본인이 먼저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화를 완전히 습득을 하세요, 여기 오셨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 사람들 언어 못 알아듣겠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베트남 영어, 베트남ese English, 아니면은 Korean English, 코리안 악센트, 아니면 차이니스 악센트,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히 늘어요, 영어가.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유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 영어는 본인들이 제일 못하면서 저 새끼 베트남 발음 왜 이리 심해, 인도 발음, 인도 사람들 왜 저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영어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근데 얘네들 말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많이 한국 사람들 보면서 답답한 게 그런 거였어요. 인종차별은 오히려 한국인들 더 많이 합니다. 많이 경험해봤고, 제가 인종차별 경험을 한두 번 당해봤는데 캐나다에서 다 한국인들한테 당했어요, 사실. 그 진짜예요. 사우스파크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뭐 악센트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악센트가 좀 어렵고, 해리포터 같은 소설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아요. 해리포터 좋은데, 해리포터 되게 좋아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인들은 약간 영어를 문어체로 많이 배우죠. 해리포터는 영국 고어도 많이 나오고, 어린애들이 보는 동화책인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쓰는 많은 좋은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생소한 영국 단어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해리포터 옛날에 읽었거든요.